조심해. 아, 그런 거 하지 마. 경찰 아저씨 있어. 아이씨, 짜증나. 이거 또 이 지역이 있나봐. 아, 힘들어. 씨. 안녕하세요, 스포츠락입니다. 요즘 서울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서 모두 대여해서 타보고 비교해봤습니다. 주로 서울 강남 길거리에 많이 있고 저는 올림픽공원 근처에 있는 킥보드를 타봤습니다. 고고싱, 라임, 빔, 싱싱, 플라워로드, 킥고잉 등 총 6가지가 있었고 그 밖에도 디어, 윈드, 다트, 스윙 등이 있다고 하는데 제 생활 반경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어플 비교입니다. 기본적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플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회원가입은 약관동의, 본인인증, 운전면허증 등록, 마지막으로 결제할 신용카드 등록 순으로 진행이 되고 모든 어플이 비슷한 방식입니다. 몇 가지 차이점은 운전면허증 등록 시 고고싱의 경우 승인하는데 하루에서 3일이 걸립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 승인이 되었다고 문자가 오긴 했는데 바로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좀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라임은 운전면허증 등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플에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클릭해서 표시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또한 굳이 안 해도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라임의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록 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몰라서 라임 사용할 때 계속해서 에러가 났었는데 사용 가능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에러 내용에는 사용 불가, 주차 불가 지역으로 확인해 보라는 메시지만 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등록한 신용카드가 해외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였고 결국 해외 결제가 되는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용요금 비교입니다. 대여를 시작할 때 기본 요금으로 5분 사용하는 것과 기본 제공 시간 없이 대여하면서 잔금 해제를 하는 방식,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고고싱, 싱싱, 킥고잉, 플라워로드는 기본 5분 사용에 1,000원으로 동일하고 빔과 라임은 기본 시간 없이 잠금장치 해제만으로 빔은 600원과 라임은 12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용료는 1분당 요금으로 4가지 어플은 분당 100원으로 동일하고 빔과 라임만 분당 18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고싱, 싱싱, 킥고잉, 플라워로드가 동일하게 저렴하고 빔이 중간, 라임이 가장 비쌉니다. 다음은 작동 방식 비교입니다. 출발하는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발로 땅을 차고 앞으로 나가면서 오른쪽 가속 레버를 누르면 나가는 방식입니다. 멈춰있는 상태에서는 가속 레버를 눌러도 나가지 않는데 안전상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고 속도 비교입니다. 이빠이 땡기면 300도 나오겠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물론 거의 비슷할 거라 예상은 했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모두 시속 20에서 25km대로 비슷합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모두 최고속도 25km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오르막 주행면에서 다른 리뷰에서는 다들 오르막길의 다소 무리라고 하는데 주관적으로 보면 웬만한 경사에선 전혀 무리가 없고 초창기 전동 킥보드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다음은 킥보드 안전성 비교입니다. 먼저 브레이크 비교입니다. 공통적으로 뒷바퀴 윗부분을 밟으면 되는데 저만 그런지 몰라도 사용을 잘 안하게 됩니다. 핸들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전거처럼 브레이크를 당겨서 잡는 방식과 레버를 누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는 자전거 브레이크 방식이 낫지만 레버를 누르는 방법도 금세 적응이 되긴 합니다.
빔과 킥고잉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전거 방식의 핸드브레이크를 적용하였고, 킥고잉의 경우 두 가지 방식 모두 있었는데 멈춤 상태에서 브레이크 레버는 작동되지가 않았습니다. 핸들을 좌우로 끝까지 돌리면 회전 반경을 알 수 있는데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싱싱위와 플라워로드의 경우에는 다른 킥보드에 비해 핸들이 좌우로 조금 덜 꺾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전 반경이 크게 되는데 물론 그렇게 신경 쓰이거나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발판의 경우 거의 비슷하지만 라임, 고고싱, 싱싱 발판이 조금 넓은 편이라서 조금이나마 더 안정적이고, 플라워로드의 경우 발판이 좁고 조금씩 흔들려서 조금은 불안정하고, 킥고잉은 발판이 좁고 길이도 짧아서 가장 불안정했습니다. 발판의 높이는 라임, 싱싱이, 플라워로드가 다른 킥보드에 비해 조금 높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자동차처럼 높이가 높으면 속도를 높일 경우 조금은 불안정해질 수 있지만, 라임과 싱싱이는 발판 폭이 넓어 불안정하지는 않고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대여식 어플로 킥보드가 위치한 지역과 사용 및 반납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아이씨 짠나네. 또 이 지역이 있나봐. 킥보드를 타면서 나도 모르게 사용 가능 지역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 빔의 경우 문자로 알림이 왔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나중에서야 알았고, 실제로 사용 가능 지역을 많이 확대했고 제 주변 기준으로는 킥보드 중에서 가장 많이 보입니다. 다른 킥보드의 경우에는 경고음이 울리고 뒷바퀴가 잠기거나 속도가 낮아져서 밀거나 끌고 와야 됩니다. 아 힘들어 씨. 어플에서 회원 가입할 때 운전면허증을 요구하고 미성년자는 탈 수 없다고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들이 빌려서 주면 물론 탈 수는 있습니다. 어려운 작동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금방 쉽게 탑니다. 하지만 아이들이다 보니까 역시나 장난도 많이 치고, 조심해. 아 그런 거 하지 마. 위험한 상황에서 조작이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오지 말라니까 그랬어. 이거 동그랗게 말리니까. 알아서 동그랗게 따라와봐 아빠. 하면 안 돼? 현우가 탄다고? 그럼 천천히 타. 천천히 타. 천천히 타라. 괜찮아질 수 있어. 괜찮아질 수 있어. 괜찮아질 수 있어. 자, 아빠 깜짝 놀랐잖아.